오늘은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서 채권시장의 금리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골디락스 수준을 넘어서 침체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와서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을 하며 반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36% 상승했고 S&P 500은 0.15% 상승해서 5,291. 나스닥 종합지수는 0.17% 상승 16,85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0.72% 하락해서 5,115입니다. 주식시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 조짐을 보일지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때까지 경기가 얼마나 둔화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경기 침체나 고용시장 둔화 여부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올해 4월 구인 건수가 805만 9천 건으로 전월 대비 29만 6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40만 건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것입니다. 미국의 4월 채용 공고 건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다시 경신한 것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4월 들어서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작년 말부터 1,000만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4월 수치는 지난 2021년 초반 이후 최저 수준을 또 한 번 갈아치운 것입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700만 건대의 언저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채용 규모는 노동시장이 많이 냉각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채권시장도 즉각 반응해서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채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5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를 이어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5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직전월보다 약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서 전문가들은 5월 비농업 고용은 19만 명 증가로 직전월에 17만 5천 명 증가를 약간 웃돌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실업률은 3.9%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66% 정도로 봤습니다. 하루 전에 59%에서 다시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9월 인하가 안 되면 12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FOMC는 오는 6월 11일, 12일 다음 주에 열리고 또 한 달 반가량 뒤 7월 30일, 31일에 그 다음 FOMC가 개최가 됩니다. 미국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면서 국채 수익률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3%대로 하락한 점도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066%포인트 떨어진 4.33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4거래일 동안 0.288%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이후 두 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정책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0.048%포인트 떨어진 4.770%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던 미국 제조업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5월 제조업 지수가 48.7로 지난 4월의 49.2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49.6도 하회한 것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경제 강세와 3%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멀어질 것이란 전망의 상승 압력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에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데이터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분위기가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1.3% 상승하고 마이크로소프트 0.6%, 애플 0.2%, 아마존 0.6%, 알파벳 0.4% 등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0.25% 상승한 1164.3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가 1150달러를 재차 돌파해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가까운 2조 884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2위 애플의 2조 9802억 달러, 격차가 지금 1000억 달러 아래로 좁혀졌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하락을 했음에도 엔비디아의 독주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GPU 발표와 테슬라 등 엔비디아 AI 칩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공급량 선점 경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독점적 지위가 이어질 것이란 시장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 전문가들의 79%는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진단하는 가운데 매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엔비디아 칩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CNBC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 X AI 스타트업 XAI에 AI 전용 칩을 공급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수천 개의 AI 전용 칩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일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웨일 공개 3개월 만에 후속 버전인 루빈을 오는 2026년부터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쟁 회사인 AMD가 차세대 AI 가속기 출시 일정을 공개를 하고 인텔도 가격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밝히자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공세에도 월가 애널리스트들 79%는 엔비디아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한 달 주가가 26% 치솟으면서 단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